오늘 강의는 음양의 순환과 삼은삼양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양 나누는데 양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아직도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이야기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햇볕이 있으면 햇빛이 비치는 쪽을 양이라 보고 안 비치는 쪽을 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 근거도 못 되고 어떤 철학적 근거도 못 되고 그냥 남자가 양이다, 여자가 음이다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은 굉장히 음양 문제고, 봤을 때도 태양은 양이다, 지구는 음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달도 음으로 보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우리가 첫째 입자하고 이게 파동이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입자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디텍트 되죠. 뭐냐면 전자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양성자하면 왜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돈다는, 물론 지금 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존재한다는 의미. 요새는 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돈다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성자는 양과 음이 전화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디텍트 된다면. 음과 양이 정확하게,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라는 게 전학적 개념에서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파동 문제인데, 우리 파동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표현해요?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파고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파동 현상이 이렇게. 이건 구별이 되는데, 이쪽에 와서는 실제로 우리가 양, 음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양, 음 이렇게 나눠주긴 하는데, 음파동, 양파동 나눠주게 되는데, 음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실제로 파동의 역할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영향을 줘서, 완벽하게 디지털화돼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명경편에, 제 강의 명경편 보게 되면은, 음과 양이 나눠지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 편에 대한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양과 음이 나눠지게 된 기준이, 그 파동 현상을 일으킬 때, 파동의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진공된 음파에 의해서 우리가 매질을 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그 파동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에너지의 힘이 미친 영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양과 음이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주 초기에 시작할 때의 음파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떤 출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양쪽 역할을 한다 그러면 출발점에서 처음에서 이런 형태의, 거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대충 설명하게 되면은, 이 힘이 강해져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고, 여기 힘이 강해져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쪽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파동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파동 현상을 이렇게 일으킬 때 힘이 바깥으로 향할 때, 이렇게 양쪽 힘이 바깥으로 향할 때를 양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하고는 구별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고, 이 파동이 이렇게 되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형성될 때 양쪽 힘이 안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상에서 형성될 때는 이게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이때부터 출발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자라고 그러면 음적 성질을 띠게 되고, 이 힘에 만들어지면 양성자의 기분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초파동 매우 조그만 상태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때 경우를 음으로, 한쪽으로 몰려있을 때는 음으로, 바깥으로 흩어져 나갈 때의 힘을 양으로 하면서 흐트러진 상태 내에서 파동 현상을 일으킬 때는 양의 파동으로 모이면서 생기는 힘의 파동을 음의 파동이라고 정의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는 걸 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음과 양의 어저께 저번 강의에 했듯이 모든 건 모듈레이션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힘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서 파동인데 오늘 준 강의를 보게 되면은 이게 되어 있죠? 파동이 그려져서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현상이 있을 때 파동 현상이 되죠? 자, 여기서 출발점을 치고, 셋. 이쪽을 양으로, 이쪽을 음으로 하면 기준을 이렇게 잡고서는, 네. 이걸 음으로 할 때, 음으로 했을 때, 이런 파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할 때, 네 개체가 존재한다는 게 동양의 사상이에요, 항상. 그 양이 극하게 되면은, 음으로, 음극양. 이게 소위 말할 때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 한자 보면 양이 극하면, 양이 극하게 되면, 즉, 변해서 음으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음이 극하게 되면은, 즉 양이 된다 이렇게. 예, 이 소리는 뭐냐면은 양이 극하게 되면 음으로 변하고 음이 극하면 여기 변한다면 이 변환에 어떤 변수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설명한 사람은 철학이 약한 거예요. 사실상은 삼원삼약을 설명한 거지 그 위에요 단계가. 그 소리 뭐냐면 양이 출발점, 이거 출발점은 어딘지 모르 시작하지만 출발점 여기를 치고, 여기 출발할 때 여기 개념, 우리 반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똑같아요. 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거기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걸 갖다 가르쳐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양이니까, 양이 조금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소양 이렇게 하는. 응? 여기서 극한점 올라가는 건, 여기 극한점 올라간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금 표시하는 건, 이렇게 변하는 건 태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서 이제 음으로 변해 가야 돼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 부분에 와서는 뭘 표현하냐면 양명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양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서 양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을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변환수예요. 여기가 모듈레이션 시켜준 토의 역할과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토. 뭔가 잡아줘서 변화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계절 변화도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네, 요 병은 양명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 음이 되죠, 음이? 음이 시작한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뭐예요? 소음. 그치? 소음. 왜 이거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음이 가장 극히에 갔으니까 태음 이렇게 되죠. 태음. 자, 요걸 또 모듈레이션 시켜주는 게 뭐겠어요? 여기 와서 요 부분을 모듈레이션 시켜주는 게 요 힘이 뭐냐면 고름 이렇게 합니다. 고름.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그럼 다시 여기 올라오니까 요거는 다시 여기는 소양이 되겠죠. 소양. 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듈레이션 시켜주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요것도 터에서 봤어요. 여기 파동 현상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파동 현상이 이와 같이,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은 나중에 균형 상태를 맞춰줄 때 3원 3양을 중심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 변해서 음으로 가고 음이 변해서 다시 양으로 변하는 파동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여건에서 두 가지는 모듈 시켜주는 거예요. 양에서 음으로 갈 때는 양명이, 음에서 양으로 변할 때는 고름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경락 보게 되면은 나와 있죠. 고름경이 있고 양명경이 있고 그 고름경과 양명경은 결국에는 모듈레이션 시켜주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3분 3양이 입체적으로 다시 모듈레이션 시켜준 거에 대한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림도 같이 표현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파동 현상인데 실제 파동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물결파가 있죠. 물결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 위에다가 호수 위에다가 그냥 딱 보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에너지만 전달될 뿐이지, 에너지만 갈 뿐이지, 실제로는 그 위에서, 거기에 가만 놔둬보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낚싯대의 찌 같은 거 보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게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 들락날락 한다. 파만 움직여져요. 응? 그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요건, 거기 제가 준 그림 보고 거기다 다 적어 놓으면 돼요. 예? 다 안 그리고 제가 그거 하고 준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이거 괜히 지웠네. 자, 이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의 파형이 이제 진동현상을 우리가 보는 진동현상.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물론 우리가 음파 전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에 의해서 우리 음파는 진동을 듣게 되거든요. 귀에서 진동을 듣게 되면 그 진동에 의해서 그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바꿔주는 게 뇌에서 바꿔주는 거고, 그건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의 파를 보면 이렇게 파가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의 파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원으로 보이죠,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입자의 탄생이라는 것이 별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파동 현상의 일부입니다, 사실상은. 파동의 현상의 일부가 입자로 화된 거예요. 그래서 화서 디지털화되니까는 결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가 존재하고 양성자 존재가 다 존재하게 되죠.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 이거 똑같아요. 이거 보면 순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좀 너무 원같이 그렸는데 실제로는 파동을 좀 그려요. 좀 널찍하게 파동을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파가 진동하게 되면 이렇게 상하로 움직여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반으로 나눠서 볼 때 움직임이 자 이게 여기 출발점 이건 뭐죠? 올라가니까 이건 소양이 되겠죠? 소양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태양이 되고 이거 똑같습니다. 흐름이 여기서 내려가니까 여기는 양명이 됩니다. 양명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요 부분은, 여기서 여기 부분은 소음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태음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는 고름이 되죠. 그러니까 양과 음을 바꿔주는, 여기 제가 여기를 표시되는데, 이렇게. 예. 양강을 보니 이게 고름이 되죠. 고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현상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입자화되어 있는 입자적인 것도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런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실제로는 입자, 그 고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더 복잡하지만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오게 되죠. 거기 보면 제가 3개를 그려놨는데 그 3개를 다 한 번씩 그려보면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걸 우리 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 여러 장 만드는 거고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량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이 양면과 고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하고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입체 공간 내에서 3차 공간 내에서의 그 3문 3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땡겨서 나중에 설명해야 되지만은 미리 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고급화된 정보인데, 이게 단순한 파동에 대한 문제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 네, 원이죠? 예. 원 있게 되고, 3차 공간을 그리는 거예요, 3차 공간. 자. 자, 이 안에도 이제 하나의 궤도가 더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그릴게요.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저희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좀 복잡하지만은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3차 공간이 두 가지인데 밖에 쪽에 있는 외 쪽에 있는 공간하고
외쪽에 있는 공간하고 쪽은 외로 치고 이 안의 공간하고 내적 공간하고 두 가지가 있죠. 3차 공간이 두 가지 겹쳐 있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 3차 공간을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가지 공간이 사실상 사무삼양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양을 나눠지지만은 실제로는 내외의 순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은 사무삼양이 내외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동양의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게 부음이 포양이입니다. 부음이 포양입니다. 이게 이 글자를 정하면 부음이 포양인데 그 소리 뭐냐면은 음이 양을 감싼다. 이 소리거든요. 그 소리 뭐냐면은 바깥쪽은 음이고 안쪽은 양이다 이러십니다. 바깥 외는 이게 음이고 외쪽은 요거는 바깥쪽은 음이고 안쪽은 이 안은 내는 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외의 두 궤도에서 쓸 때 외궤도에 존재하는 것은 뭐겠어요? 음이죠. 내궤도에는 음,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외가 순환이 되어져야지만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바깥 따로 있고 속 따로 있고 아니라 내외가 움직여줘서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외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각 3차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 위치에서 어느 것이 이런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알게 되지만은,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3차 공간 내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바깥쪽에 있는 이게 뭐게 되겠죠? 이게 상이 되죠. 위가 되고, 이거는 하가 되죠. 이렇게, 하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지? 자. 이건 우가 되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건 이거 전이 되고, 이 뒤쪽에 있는 건 후가 되겠지.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예,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전후가 되겠죠. 이렇게 예?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궤도가 각각 하나의 위치적인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소리 뭐냐면은 이 앞궤도, 우리가 내외에 앞궤도에 존재하는 거는 뭐냐면은 음에 속하고 안에 속하는 건 양에 속하는데 이게 전, 상하, 전후 궤도. 그러니까 상하전으로는 뭐예요? 상하, 전후니까 여기서 내 머리로 이렇게 쫙 잘라서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이야기하죠. 그 궤도를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음에 속하는 거는 이 궤도를 해가지고 태음, 요 궤도입니다. 요 궤도의 음에 태음이라고 태음 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후가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전후 나오죠? 이게 전후 나오는 큰 궤도 이렇게 그냥 나로 치게 되면은
좌우 상하가 되겠죠. 좌우 상하의 궤도. 이게 뭐냐면은 소음 궤도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는 내 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궤도가 이게 그게 3차 공간이 형성돼야 되니까 상차 요것이 요 궤도가 요게 뭐냐면은 고름 궤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상하, 전후, 태음, 소음인 경우에는 상하, 좌우, 고름인 경우에는 전후, 좌우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요 태음인 경우에는 여기 적어줄게. 다시 태음인 경우에는 상하, 전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음인 경우에는 상하, 상하, 좌우가 돼요. 고름인 경우에는 좌우, 전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X, Y, Z 개념이 되죠. 자, 그러면은 그 후에 우리가 나온 거고, 자, 그럼 우리 안궤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궤도 똑같아요. 안궤도에 속해 있는 요 궤도 앞에 있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요 궤도가 뭐냐면은 태양입니다. 태양 궤도가 돼요. 그 이와 같이 여기 삥 같이 다 도는 궤도가 있잖아요. 요 궤도는 소양 궤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거 한 걸 도는 궤도가 양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양, 태양, 양명 궤도를 넘어서서 다시금 우리가 소음, 태음, 태양, 고름 궤도로 넘어가는 이 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순환이 우주의 일체순환. 물론 이 순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순환이 존재하지만은 우선은 가장 중요시적인 거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세웠다가 평행으로 해서 다시 넘어와서 소음 넘어갈 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금 고름 넘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치료의 중요한 점들을 설명할 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궤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은, 그래서 요 순환이 원래 이렇게 계속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거는 폼이 외쪽에는 양이, 외쪽에는 음이, 내 쪽에는 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우리가 다음 공부를 위해서 예비적인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오늘은 우리가 조절에 필요한, 가장 조절에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기본적인 강의, 기본적인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기초적인 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기초적인 거에 발견된 건 많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철학적인 배경에 대한, 그냥 우주가 탄생해서 과연 우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인류까지 창조해냈는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알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연수에서부터 천원을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계속 언제까지 유지될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삼문삼량을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의 조절의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우리가 십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신론. 이 십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삼문삼량 조절하는 십신 중에 4가지만 사용합니다. 4가지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신론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오늘 준 그래프를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거기다 잡아 넣어서 써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따지면 오행의 상승상극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모든 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소리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운동이 벌어집니다. 10가지 운동이. 10가지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10가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운동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져 있죠. 두 번째 운동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 놓은데 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와 동등한 거예요. 나랑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보면 한 가정에 의해서 보면은 뭐 형제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보면 사촌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건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을 때를 갖다가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 2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탈 10가지죠, 이렇게. 10가지의 관계의 운동 관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점이, 서로 간에 어떤 점에 있어서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적 선직이라면, 양이라고 치면은, 양. 이 음도 있겠지만, 2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양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양이야. 우리가 봤을 때 상생하고 상극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상극으로 이렇게 극으로 치러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극으로 이렇게 상극작용. 나를 상극으로 해서 치는 관계.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극이죠, 상극. 상극을 치는데, 나를 치러 들어온 거든, 나가. 응? 얘가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이게 관성운동. 관성인데, 이것이 양인 경우,
그거 오늘 배우셔야 돼요. 양인 경우. 이게 음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그렇죠? 이게 갑이면은 나를 제어하라고 하면 상극이란 건 제어작용이에요. 제어작용. 여기선 제어. 통제. 예. 하는 게 이게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또 뭐냐면 법률적인 거죠. 예. 법이 우리 통제하는 거 똑같은 이런 현상을 갖다 관성이라는 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써요. 벼슬관자 씁니다. 벼슬관자 관성에 대한 문제인데 음양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편관 이렇게 쓰면 편관 똑같은 말로는 뭐로 쓰냐면은 칠살 이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만 써서 굉장히 강한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통제입니다. 요건 좀 글씨를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바꾸시. 법이라든지 통제라든지 뭘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정관 이렇게 씁니다. 정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발을 정자 써서 표현을 쓰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을 봤을 때 어떤 기운이 있냐면 본인한테는 실제로는 본인한테는 세게 본인한테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데 힘에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편관의 경우에는 거의 5 정도의 차이적인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5. 이 정도. 이거는 편관을 받게 되면은 살이 쭉 빠지게 되고 한마디 사망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칠살이라고 막 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한테 제어작용이 들어왔는데 제어하는 방법이 들어왔는데 너무 제어가 심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고통이 한마디로 통증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심한. 그럼 관성은 힘의 작용만 이야기. 힘의 작용만. 이건 다른 거 이야기해. 힘의 작용만. 관성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고 관성은 현명하고 모든 판단력이 바르게 되고 바른 통제를 하게 돼요. 이게 바른 통제고 이건 칠살이라는 건 군인과 같은 통제. 계엄령과 같은 거예요. 사회로 치면. 이거는 지금 법치국가의 문제고 이건 계엄령이고 법치국가의 이야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거는 적어도 2 내지 1 정도는 됩니다. 점이에요. 점 21이 아니라 점 2 내지 1 정도의 자기 몸에 손상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또 극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하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취하는 이것도 극이죠. 이것도 상극 현상입니다. 남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극 현상이고 이건 내가 일으키는 상극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성 여기입니다. 재성도 두 가지가 있죠. 양이 있고 같은 양이 요거는 음이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재물제자의 제자예요. 재성 내가 취하는 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응?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뭘 갖다가 우리가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해서 뭘 하고자 하는 힘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을 써야 해서 그죠? 양과 양을 우리가 통제할 때 이야기를 편제 이렇게 쓰면, 치우쳤다니 편제는 치우쳤잖아요. 이걸 정제 항상. 이거 바르다 말이죠. 바르다. 그러니까 편제라는 소리 뭐예요? 무리한 욕심이죠. 과한 욕심, 과욕. 우리가 과욕에 대한 정제는 우리가 정당함, 보수와 관계된 거죠. 그게 편제인 경우 결국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 게 개통이 되고, 정제인 경우는 대부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닌데 인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들어온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 얽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따시 되죠. 그건 나중 문제고, 정당한 보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당한 보수라는, 정당한 보수 이야기할 때 정제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런 건 나중 문제고, 그 되면 왜 힘에 볼 때 우리가 내가 남을 극탈하려 보면은 힘이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편제인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힘이 사용돼요. 빠지. 정제인은 뭐야?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한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재성인 경우는 0에서 1 정도 될 거다, 아마. 0도 관계 거의. 왜냐면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는 보수니까는 양심에 꺼리낄 게 없어. 그러니까 힘이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예요? 상극의 원리죠? 그 문이에요. 상극의 원리. 이것도 상극의 원리고. 상극의 원리로 자, 여기 하게 되고, 다음에는 뭐냐면 상극을 했으니까 상생을 해야 될 거지, 상생. 응? 나를 이렇게 생겨해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응? 두 가지. 하나는 양이 양을 생겨해주고, 음이 음을 생겨해주는, 음이 양을 생겨해주는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성. 이게 인자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인성인데, 요 양이 양을 생주해준 관계. 내가 생주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인성인 경우에 이거 편인 이렇게 씁니다. 요런 경우는 정인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인이 돼서 바를 정자니까 바른 그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사실상은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플러스 5 정도 갑니다. 힘이. 플러스 5는 아니라 플러스 4 정도는. 자, 그러니까 인성 하나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 때, 양이 부족할 때 음에 의해서 이렇게 태워줄 경우에 의해서 목생화하면은 병화인 경우 을목이 와서 태워줄 때 힘은 4 이상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편의 문제인데 편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힘이 사실상은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이 가장 무서운데 편견되어 있는 거거든. 편견된 도와줌이니까 항상 뭐냐면 남이 도와주면서 꼭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성인 경우는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이 그냥 도와주니까는 그냥 도움을 받는데 이건 꼭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가 5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5가 될 수도 있어요. 편인도 실제로는 도움이 크면은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굉장히 무서운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힘은 그때그때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건 다 뭐냐면 다 상생의 원리죠. 왜 상생의 원리죠? 내가 받는 상생의 원리입니다. 원리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음량이 같으면 양이고 음량이 다르면 음인데 이렇게 음이 되는데, 우리가 요걸 가리키는 걸 가리켜서 식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신 이렇게 가리켜서 상관. 네. 음량이 굉장히 같은 건데 식신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1 정도 아니면 0 이 정도의 힘입니다. 상관하면은 마이너스 한 4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과다한 게, 그러니까 양이 음을 생한다는 것은 을목인 주체가 병화를 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힘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과루라고 그러죠. 노출되는 거죠. 이 식신인 경우는 적당한. 근데 우리의 창조성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 식신과 상관은 우리의 창조성과 관계되는, 굉장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뭘 창조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실제로는 이 식신에 속이 되어 있어요. 식신이라는 말은 먹는 뜻이면 잘 먹는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식신이 재성을 이렇게 섭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순생이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런 복잡한 건 알 필요 없고, 요것에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편관, 정관, 그 다음에 뭘 사용하냐면은 정인, 그 다음에 네 가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우리가 삼원삼량을 조절할 때는 네 가지 신만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힘하고 나중에 설명해주면 정인만 네 가지만 이렇게. 그래서 식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절해 준 방법은 이 네 가지 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걸 기준으로 적어 놓고 한번 실질적으로 써가면서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키려고 제가 거기다가 준 거예요. 요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거 식신상관은 창조성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몸에 창조하고 뭘 알아내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이 다 식신에 대한 관계되죠.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해보죠. 주체가 이제 우리가 갑이라고 치죠. 갑. 이제 각자의 여기에 얘기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네. 이거 지웠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8개를 설명했는데 비견겁제를 안 설명했네. 두 가지를 빼먹었네. 그걸 따지 설명하죠. 예를 들어 설명하죠. 이렇게. 이게 비견이라고 하니 비견. 겁제 이렇게 씁니다.
음양이 동등한 거니까 이 사실상 이게 양이면은 이게 양이면은 이게 양이 이게 되고 이건 음이 됩니다. 아까 그 빼먹은 건데 비견인 경우에는 서로 간에 힘이 상대가 이 힘을 치면은 이 상태가 이건 동등한 거니까 그냥 표시만 해두면 돼. 이렇게 다 똑같이 해놓고 플러스 5에 가깝습니다. 힘으로 따지면은 이 겁재도 실제 따지면 힘이 나랑 동등하니까는 그러니까 붓자루가 똑같은 게 뭐 얇은 대나무라도 서로 모이면 힘이 세듯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힘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되죠. 힘이 이것도 4 내지 5 정도 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글자를 보게 되면은 비견은 어깨를 마주한다는 뜻이니까는 나 똑같은 거죠. 겁재라는 건 왜 겁재를 붙였냐면은 이거는 재산을 갖다 겁탈해 간다고. 실제로는 굉장히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무섭습니다. 기운 면에서는 뭐 셀 수는 있는데 이게 동등하기 때문에 겁탈하는, 재를 겁탈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은 이 겁재를 별로 좋게 안 봤죠. 근데 겁재가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 겁재가 있음으로 해서 칠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칠사를. 겁재가 있음으로 해서 식신에 대한 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힘 4가지밖에 안 쓰기 때문에 아까 4가지 쓰는데 나중에 이게 쓰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식으로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있어서 대로작용을 해주게 되면은 대신 루치를 해주게 되면은 큰 기업을 일으키게 큰 기업이 성숙되는 경우에 혼자 성립하는 건 큰 기업이 못 돼요. 겁재가 있어서 대신 누가 대신 그 일을 왕창 해주게 돼서 왕창 돈을 벌게 되면 그게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방법이 되고 제가 강의하는데 이 2가지를 빼먹어서 다시 보충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오늘 이거가 중요하니까 요 공부하고 신경 공부 좀 하면은 시가 될 것 같아요. 주체가 갑이라고 치죠. 갑. 쳤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2가지. 상극하는 거, 음양이 상극으로 들어오는 거, 나를 계획해. 갑에는 목이죠, 목. 목인 경우에는 나를 치는 건 뭐예요? 금이 치잖아요, 금이. 예? 금이 치면 양인 경우는 뭐가 되죠? 이 경금이 되죠. 이렇게. 음인 경우는 신금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2가지. 내가 남을 극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인데, 양인 경우, 내가 극하는 건 뭐예요? 목극 토정, 토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무토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기토가 들어가고, 같은 기지만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상생해 주는 게 2개잖아요, 이렇게. 이 10가지를 다 써보면은 중요합니다. 상생해 준 게 상생의 2가지인데 음양이 같은 건 목을 상해 주는 건 뭐죠? 수죠, 수. 그죠? 수생목 해주는 임수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개수가 되죠. 이렇게 되죠. 또 이 2가지, 이 2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갑이 생해주는 건 뭐죠? 화잖아요. 목생화 하니까는 같은 건 병, 양이니까 병, 다른 건 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은 건 갑이 되고 나랑 다른 건 을이 되죠. 그러면 갑에서 다 10가지 문자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갑이 탄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자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 놓는 것이 사실상은 사주학의 기본이죠. 사주학의 기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는 요거만 사용해요. 이렇게. 네 가지만 사용해가지고 3원 3량을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게 거기 표를 줬잖아요.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갑, 을, 병, 정 다 넣어가지고 한 번씩 쫙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도 상생 상극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체를 해서 상극을 하든지 상생을 하든지 남한테 상생을 받든지 아니면 남한테 극을 받든지 해서 모든 것이 사회 구성도 10가지 운동의 기본으로 10가지 운동을 기본으로 했다고 움직여요. 10가지 운동을 사실상 조절도 10가지 운동을 조절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높은 상태에서 공부해야 될 문제고 우선 우리가 3원 3량을 기본으로 하는 이 궤도 내에서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강의가 반사, 신경 반사에 의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반사에 대한 알기 전에 우리가 신경학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저번에는 우리가